교과서 4과는 어법 위주로만 복습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노란색 형광펜 보세요. Something remarkable에 여기 노란색 형광펜이 쳐진 이유가 뭘까 얘들아? 후치수식. 그렇지. 똥구멍 찔른다 그랬지. thing으로 끝나는 something, anything 요런 애들은 remarkable이라는 이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remarkable, something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happen이라는 이 동사는 왜 형광펜 쳤어? 자동사라서 뭐가 안 돼? 수동태가 안 돼. 그렇지. 그래서 was happened의 형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유의어를 쓸 건데 happen의 유의어 누구 있지? 일어나다, 발생하다 시리즈. 뭐라고? 뭐? occur, take place, arise, 일어나다, 발생하다. 주아 혹시 잘 안 보이면 앞자리로 와도 돼. 잘 보이니? 응. 자, 그래서 happen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됩니다. 수동태가 안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was happened 요딴 식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지. 요런 건 없어. 안 돼. 영어 문법에서 틀려요. was happened라는 형태는 없어.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comma where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두 개 합치면 되겠다. 계속적용법의 관계부사인데 이 계속적용법의 관계부사는 앞에 있는 이 창덕궁 팰리스를 선행사로 가지면서 comma and there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comma and there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변형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gathered에다가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 넣었는데 얘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입니다. 동사는 앞에 여기 was가 이미 있죠? 그래서 군중은 군중인데 그곳에 모인 군중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과거 분사를 뒤에서 수식을 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광역여고 쌤들이 좋아하는 거 뭐? 중간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수식해서 넣는다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어떤 게 생략이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 that 또는 who 군중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동사는 is 앞에 시제 봐. was지. 똑같이 was로 갈 거야. 그래서 a crowd라는 이 군중이라는 요 명사 뒤에서 대시나 후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was가 생략된 형태로 쓰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윤이 머리에 넣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or marching이라는 현재 분사 구문이 나오는데 요것도 쌤이 두 가지로 변형돼서 출제될 수 있다 그랬어. 광역여고 2학년 기말의 특징이 뭐다? 어법을 변형하신다. 그래서 이때의 all marching을 두 가지로 바꾸면 첫 번째로는 comma who all marched. 그래서 이렇게 과거 시제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과거 진행 시제를 쓰거나 해서 who all marched 또는 who all were marching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이때의 comma who를 우리가 풀어서 쓰면 comma and they가 돼. 그래서 comma and they all marched 또는 comma and they all were marching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지. 이거 기억 하나도 안 나는 표정이다 너희. 그지? 잊고 있었지? 응.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정이 혹시 안 보이면 앞으로 와도 돼.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with 50 musicians playing에서 playing 자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얘는 전치사 with를 사용한 현재 분사 구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with가 전치사야. 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50명의 음악가들이 나왔어. 이 음악가들이 연주를 하는 게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기 때문에 능동의 현재 분사가 이렇게 왔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when they crossed the bridge 여기도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미 앞에 완전하게 왔어. made of는 과거 분사야. 다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이런 뜻인데 여기도 이렇게 which was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져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다음에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얘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 must의 자리가 should로 바뀌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should have pp는 무슨 뜻이지?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should로 바뀌지 않고 must have pp의 뜻을 지켜줘라. 똥구멍 찌르기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something 뒤에 ordinary people rarely so 해서 이때의 so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그치?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가 something 뒤에 이렇게 생략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띵으로 끝나는 녀석은 위치보다 that을 좀 더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about 뒤, 전치사 뒤, 동명사 요 정도는 너무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현재 분사 구문이 나와요. lasting 4 days and covering 68 kilometers 해서 현재 분사 구문이 1, 2 빵빵 and 끼고 병렬 구조 나와서 이 부분은 병렬 구조로 기억할 것. 현재 분사 구문 병렬 구조로 기억할 것.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the first thing 제가 형광펜을 하진 않았는데 최초의 것 하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which보다는 that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which 지워버리세요. the first라는 이런 수식어구가 선행사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관계대명사 that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king 정조 had 한 다음에 이 정조가 마음에 뭘 뒀는지 목적어가 had 뒤에 없어요. 그 자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해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쭉 넘어와서 he was planning to hold 해서 여기는 두 가지 어법이 겹쳐 있는데 was planning은 과거 진행 그리고 planning이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다는 거 요거 기억할 것. 자, 그 다음 오세요. 너네 이거 내용은 기억나지? 네. 킹 정조 그치? 쌤이 이렇게 어법만 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he was telling 역시 과거 진행 시제고 tell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뒤에 나란히 데리고 오고 있다. 과거 진행 시제. 그 다음에 그 아래에도 또다시 was also making a statement 역시 과거 진행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시제는 조심해야 되고 요런 거 이제 학교 선생님이 뭐 수동태처럼 바꿔놓을 수 있어. was told나 was made로 그런 거 얼토당토 않는 거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그가 군사 리더처럼 차려입었는데 그 뒤에 현재 분사 구문 1, 2 이렇게가 지금 병렬이 되어 있거든요. and를 끼고 wearing armor and sitting on a horse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부사절로 바꿔 쓸 수 있지. as he wear의 과거 동사 wore and 뒤에도 같이 바뀌어야 돼. sat 이렇게 같이 바뀌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wearing and sitting 요 두 부분의 현재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바꾸면 as he wore and sat 이렇게 바꾸어줘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with를 사용한 분사 구문 나옵니다. with라는 전치사 나오고 그의 군사들이 나와요. 군사가 완벽한 그 행렬로 행진을 하는 거니까 능동이죠. 그래서 능동의 현재 분사 구문이 나오는 겁니다. march. 그리고 아래쪽에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making 동명사 나와 있고요. 혹시 이 with his soldiers marching in perfect order 부분을
부사절로 바꾼다면 as his soldiers marched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요렇게는 시험에 좀 잘 나오진 않아요. 제가 조금 오버해서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had something to do with에서 something이 nothing으로 바뀌면 의미가 정반대가 되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우리 설아 필기 잘하더니 존다. 자, 그 다음에 컴마 위치 주격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 and is로 바꿀 수 있고 과거 진행 수동쌤 별표 3개 쳤지. was being built예요. 쌤, being이 빠지면 안 돼요? 빠진다고 해서 완전히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원래 진행 시제는 약간 뭐랄까 우리가 마라탕 먹을 때 나 오늘 점심에 마라탕 먹었거든. 우리가 마라탕을 먹을 때 땅콩 소스를 좀 더 넣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추가되는 의미라서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를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이런 빙이 좀 빠져도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학교 시험이죠.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was being built 같은 굉장히 희귀한 시제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출제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과거 진행 수동 was being built만큼은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똥꾸들 또 주어 동사 제대로 못 찾으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노란 형광펜을 쳐놨는데 in King 정조's mind는 전치사구 부사구라서 문장 맨 앞에 오면서 뭘 만들었어? 도치구문을 만들었죠. 도치구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big plans에다가 were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자리 니들 엄청 틀린다. was를 학교 선생님이 were를 학교 선생님이 was로 바꿔놓으시면 거의 다 걸리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자리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요거 보너스 as he hoped는 이거 현재 분사 구문으로 hoping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광역여고 쌤들 맨날 현재 분사 구문에서 부사절로 부사절에서 현재 분사 구문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해둘 포인트고 오히려 밑에 나오는 let이 사역 동사라서 bring together 동사원형 나온 거 요 정도는 사실 좀 중학교 때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to 부정사로 나오지 않도록 조심. to bring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있잖아. 요거는 이제 광역여고 선생님들이 약간 영어의 진심일 때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treat라는 동사는요. 자기 뒤에 부사가 와서 수식을 받거든. 근데 이 treat라는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 well 대신에 혹시 학교 선생님이 good, nice, kind 같은 형용사를 넣어 있었어. 특히 good. 그러면 틀린다고요. 틀려요. 왜냐면 treat는 목적격 보어를 데려오는 동사가 아니에요. 알겠지? 목적격 보어를 데려올 수 있는 동사여야 형용사가 올 텐데 treat는 well이라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겁니다. 알겠지? 이거는 만약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하신 선생님이라면 낼 수 있는 거. 그 다음 수동태 하나 나와서 were typically required to 수동태 요거 슝 하나 연결해 놓으시고 required이 자기 뒤에 to 부정사를 데려오는 것까지 연결하세요. 그 다음 아까 잠만 나 여기 분홍색 형광펜을 안 쳤는데 여기도 지금 도치 구문이고 그지? In King 정조's mind were big plans for 화성.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In under 3 years was the project finished. 여기도 지금 서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똑같은 도치 구문이죠. 근데 얘가 더 중요해. 왜냐면 was the project 하고 끝이 아니라 수동태로 was finished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수동태까지 잘 챙기세요. 그 다음 넘어가자. 그 다음 넘어가서 those who는 냅둬버리고요.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떨 때 쓰냐면 앞에 선행사가 없어. 앞빵꾸. 그리고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 뒷빵꾸. 이럴 때 쓴다고 쌤이 강조했지. 근데 너네가 이걸 보고 what이 선생님 앞에 선행사 더킹이 있는데 왜 돼요?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 그랬어. 왜야? 앞에 나와 있는 이 더킹은 선행사야 아니야? 선행사가 아니야. 그래서 이 더킹은요.
tell이라는 사형식 동사의 간접 목적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선행사로 착각하고 난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지? 뒤에는 주어가 없어서 주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used to 광역여고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 그냥 used to 부정사는 뭐뭐 하곤 했다. 내가 이거 안 써주고 넘어갔나? 여러 번 했어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냥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 be used to 부정사. 가윤아, 요거 무슨 뜻이야? 아니, 하곤 했다는 방금 전에 비동사 없는 거잖아. 비동사 없는 게 뭐뭐 하곤 했다. 익숙하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건 뭐야?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 be used 수동태 사용 되다. 아유, 이거 해주길 잘했네. 그냥 해교 be used to ing는 익숙하다. 그렇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우리 주아가 처음 와가지고 지금 저게 뭔 소리여 할 수 있으니까 하하 구분하는 방법. 요때의 ing를 ing이라고 한 글자로 읽어버려? 알겠지? 그래서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렇게 해버려. 알겠죠? 우리 가윤이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이거 나한테 3번 외치고 간다. 우리 본문에 나온 건 뭐야? 하곤 했다야. 비동사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학교 시험에서 비동사가 등장하면 맞아 틀려? 그렇지. 비동사가 오히려 나오면 틀려. 그 다음에 giving 현재 분사 구문. 요것도 2개로 바꿀 수 있어. 컴마, which, gave 또는 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컴마 and is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1번, 2번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요런 거 이제 다 변형돼서 나올 거야. 그대로 외운 대로 안 나올 거야. 알겠지? 광역여고 기말고사는 무조건 어법 변형입니다. 외운 대로 안 나와 절대. 그 다음에 쭉 내려가가지고 about the ing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조심하라 그랬어. 우리가 병렬 구조를 판단할 때 어디랑 어디랑 병렬인지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때의 and는요 checking out과 comparing이 요렇게가 병렬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앞에 translated가 있기 때문에 님들이 헷갈릴까봐 제가 여기 병렬 구조 1, 2 표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checking out과 comparing 2개가 병렬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had actually been restored 과거 완료 수동이지. 과거 완료 수동 언제 쓰는 거지? 민서야? 과거보다 더 과거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과거보다 더 과거에서 시작된 일이 과거의 특정 시점까지 이어질 때 쓰는 건데 심지어 수동이네. 그래서 being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 과거 완료 수동도 엄청나게 희귀한 레어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그 다음 사과 어법 마지막. not just but also 넘어갈게. watching도 현재 분사라 뒤에서 수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who, were 생략이 되어져 있다. 요 정도만 보시고 이것도 광역여고 쌤들 맨날 이거 가지고 장난치잖아. 만약에 그냥 who 빼고 but it also shows ordinary people were watching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야. 그거 아니라고. 컴마 위치 and it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너희들이 또 옴팡직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여기지. being 동명사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 아 오랜만에 보니까 새롭지? 이거 완전 틀렸겠지 또. 바로 내신 동영 모의고사 보면 이게 다 틀렸겠지.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동사 was 왔어. the people 때문에 were이라고 가지 마셔요. 제발. 알겠지? 기억해. 마지막에 who는 주격관계대명사라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를 좀 볼 건데 모의고사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진도 나간 것들 좀 먼저 볼게. 몇 번 잊었지?
29 잠깐만 쌤 다시 한번 봐볼게. 누구 누가 모고책이 없노? 교과서가 있고 모의고사가 없어? 그러면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미성. 잠깐만 가윤이 PDF 있니 지금? 그래? 학교쌤이 나가신 게 뭐지? 29, 30, 34, 37. 29, 30, 34, 37 오케이. 자, 29, 30, 34, 37 학교에서 진도 나간 것을 좀 먼저 볼게요. 먼저 볼게. 쌤이 이거 티처스 노트 그때 그 깜빡하고 못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 문제로 좀 나오기가 좋은데 깊이감의 표현, 예술에서 원근법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번의 내용을 누구에게 한번 물어볼까? 해교. 29번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원근법. 그러니까 원근법이 근데 어쩐다고? 몰라요. 왜? 모르면은 시험 조져. 원근법이 뭐? 이렇게 오래 걸리면 되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다시 한 번만 빠르게 간다. 미술에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원근법을 사용해요. 뭘 얻기 위해서? 깊이의 착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원근법을 사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색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흑백의 그라데이션 값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 대상을 그리는데 기하학적인 이런 원근법의 규칙을 적용해가지고 대상을 그리는 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원근법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당신은 반드시 뭘 해야 된대? 많은 관찰을 해야 된대. 너가 원근법으로 그림 잘 그리고 싶어? 그럼 관찰을 많이 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the forms of object that you draw on a flat surface. flat surface는 평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평면에다가 너가 그려놓은 이런 형태나 물체 같은 것들은 깊이와 차원을 갖지 실생활에서는. 그러니까 너가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의 모양과 형태를 그 그리는 표면에 그려놓을 때 우리는 뭘 나타내야 되냐면 깊이감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원근법을 계속해서 어떠한 단어로 대체해서 표현하고 있어? 깊이감. 알겠지? 원근법이라는 걸 계속해서 깊이감으로 바꿔서 지금 나타내고 있어. 너 원근법을 가지고 그림 그리고 싶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너의 그림에 깊이감을 준다는 거야. 이 얘기야. 이게 이해가 안 돼? 나 그림 못 그리는데?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교훈 같은 것도 아니고 뭘. 아니 그냥 아니 이 제목이 다야. 깊이감을 표현하는 게 바로 원근법이라는 거야. 그림에서 원근법이 하는 역할이 그림에 깊이감을 준다는 거야. 어? 그럼 그냥 원근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원근법을 우리가 왜 쓰냐는 거야. 원근법을 왜 쓴대? 깊이감? 깊이감을 주려고.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종이는 평면이잖아. 2D잖아. 2D. 그치?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2D야? 아니야.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3D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나무를 뿅뿅뿅뿅 이렇게 다 똑같이 그려. 그러면 재미가 있냐 없냐? 없어. 노잼.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자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건 작게 크게,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나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저 그림 잘 그려요. 기대된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는 대칭이야. 대칭이고. 면보. 아이, 야, 뭔 느낌인지 알지? 아니, 나 그림 못 그려. 아무튼 이렇게 플랫한 종이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깊이감을 주자는 거야. 아니, 예를 들면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그리는 거랑 참나 나 이건 자신 있거든? 이렇게 그리는 거랑 다른 거잖아. 그치? 이거는 원근법이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원근법은 그 멀고 가까운 걸 나타내는 거니까. 어쨌든 뭔 소린지 알겠지? 그러니까 깊이감을 주자는 거야. 그게 다야 이 글은. 핑퐁 29번은 큰일 났다. 그렇지. 자, 그래서 4번 문장 봐봐. 4번 문장. 아니야. 4번 문장 했고 5번 문장 봐봐. 4번 문장에 여기 봐봐. 우리가 깊이감을 나타내야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물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3차원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물이라는 것이 다르게 보이잖아. 우리가 실제로 when viewed from various position, 우리가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물의 위치가 사실은 달라. 우리가 정면에서 보느냐, 측면에서 보느냐, 상공에서 보느냐, 바닥에 누워서 보느냐 다 다르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viewpoint, 관점을 확립하고 그리고 관찰점을 설정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게 중요하대. When observing a subject, 어떠한 대상을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뭘 봐야 된다는 거야? 깊이감과 또 뭐? 3차원. 그러니까 원근법을 우리가 그리는 이유가 뭐라고? 깊이감과 3차원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디에서? 평면의 그림에서. 이해됐지? 그래서 너가 이 평면의 그림을 그릴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평면의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이 원근법을 이용해서 깊이감과 그 현실감, 3차원의 현실감을 준다는 거지. 이해됐어? 이거 29번은 원래 어법으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또 어법으로 출제가 되진 않을 거고, 그러면 제목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너희가 지금 방금 말했듯이 순서로 나오면 진짜 어렵겠지. 그치? 응, 그러니까 요거는 핑퐁도 조금 잘 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문장 삽입이 나온다 하면 나올 수 있는 거는 because of this가 있기 때문에 5번 문장이나 6번 문장을 문장 삽입으로 넣어버린다. 알겠지? 이 because of this 때문에 요 문장을 문장 삽입으로 넣을 수도 있어. 그건 약간 옛날 스타일. 5번 문장을 문장 삽입으로 넣어. 그거 약간 요즘 수능 스타일. 뭐 말인지 알지? 응.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힌트 주는 거 내는 스타일, 옛날 스타일. 약간 한 번 더 꽈서 내는 거 요즘 스타일. 그래서 5번, 6번이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내용은 별거 없어. 그게 다야. 그 다음에 30번. 유가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 이거 한번 볼까? 티처스 노트만 다시 한번 볼게. 기름값이 낮으면 자동차나 물류 같은 산업에서 비용이 줄으니까 좋아. 그래서 회사들이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돈이 주니까 이익을 봐. 여기까지는 이해돼? 네. 이렇게 비용이 줄면 당연히 생산 늘어나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돼. 자, 근데 반대로 30번이 없어? 왜 없지? 설아랑 가윤이 30번이 없니? 그럼 그냥 봐. 반대로 기름 생산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면 에너지 산업에는 좋지만 전체 경제에는 좋지 않아. 왜? 가격이 오르니까.
기름이 생산이 안 돼. 우리 이번에 저기 미국이랑 어디랑 전쟁 났지? 이란이랑 전쟁 나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 배들 갇혀 있었지. 그래서 우리 그때 기름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물가가 겁나 갑자기 뽀짝 올랐지. 그러면 우리 전체 경제에는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왜 에너지 산업에는 좋다고 말하는 거야? 왜 에너지 산업에는 좋은 거야? 기름 생산이 줄어.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뭔데? 기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잖아. 그치? 에너지 산업에는 뭐 수소도 있고요. 뭐 바이오 에너지도 있고요. 그치? 기름 생산이 줄어서 기름 생산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면 그냥 이때의 에너지 산업도 이 기름과 연관된 산업이라고 보자. 예를 들어 석유 산업이라고 보자. 자, 가격이 오르면 모든 것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기름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석유 에너지 산업에는 좋잖아. 그치? 근데 전체 경제에는 좋지 않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이런 생각이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대. 기름값이 10% 오르면 경제 성장률 1% 떨어진다. 그런데 큰 경제에서는 이게 엄청난 돈의 손실로 이어지고, 반대로 기름이 많이 공급되어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30번에서 뭘 중요하게 여겼냐면 4번이 문장 삽입 나올 수 있다. 왜? Conversely라는 너무 좋은 대조의 문장이기 때문에 이 4번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번도 conversely. 얘는 이제 문장 마지막에 있어서 사실 수능형으로는 문장 삽입 문제가 안 나오는데, 와매 우리 설아 지금 거울 봐버려. 그런데 내신에서는 뭔 상관이냐고. 알바노 그냥 내버려요. 알겠지? 그래서 conversely 2개 있어. 위치 잘 기억해. 네. 혹시 질문? 이건 내용 괜찮잖아. 그지? 34번으로 가서. 34번 안 괜찮아? 그래? 자, 34번. 일단 티처스 노트 보고 다시 한번 본문 보면서 설명해 줄게. 우리 몸에서 감각기관이라는 게 무슨 기관을 말한다 했어?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 길, 또 발끝까지 다. 니네 태양의 눈, 코, 입 노래 알잖아. 그거야 감각기관. 그 감각기관이 바깥 세상과 뇌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지. 그렇잖아. 우리의 눈, 코, 입으로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서 뇌가 처리하는 거잖아. 뇌는 스스로 직접 보고 느끼는 기관이 아니야. 그러니까 뇌를 직접 꺼내도요, 얘가 빛을 보거나 어떤 만진다는 느낌을 알 방법이 없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뇌 수술을 할 때 환자가 깨 있어도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대. 실제로 쌤이 어떤 예시를 들었어, 수업하면서? 바이올리니스트 뇌를 이렇게 수술하는데 깨어가지고 바이올린 연주했다니까? 어떤 부분에서 뇌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야. 그 부분을 수술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수술하는데 바이올린 키는데 수술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빡치는 거잖아. 아리스토텔레스도 여기서부터 니들을 빡치게 하는 거잖아.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감각을 통해서만 우리의 뇌가 정보를 받는다고 말했대. 야, 근데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지금 어디서 헷갈리는 줄 알아?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이 실험의 내용에서. 그치? 이 실험 내용이 니들을 빡치게 하는 거잖아. 그치? 자, 실험 내용 6번입니다. 6번 문장으로 갈게요. 아리스토텔레스도 Nothing is in mind that does not pass through the senses. 요거 해석 잘 알아 했지. That does not pass through the senses. 감각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된댔어, 쌤이. 그래서 머릿속에 감각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가.
머릿속에 감각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즉 바꿔 말하면 머릿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이것이 실험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자 이제 실험 지원자를 딱 받았어. 이 지원자들은 일단 눈이 가려져. 시각이 차단됐지. 그 다음에 감각 차단 수조라는 게 뭐냐면 이 수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인간을 넣으면은 눈을 가렸고 이런 수조 요렇게 생긴 데다가 인간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눈을 가린 채로 이렇게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 안에는 따뜻한 물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 따뜻한 물이 물론 선생님 따뜻하다는 것도 촉각 아니에요? 막 이럴 수는 있는데 그 따뜻한 물 이외에는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게 그러니까 촉각도 차단하는 거야. 그리고 시각 차단됐지. 그 다음에 수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청각 차단되겠지. 수조 안에 또 이렇게 뚜껑 덮어버려 씨. 그러면 후각도 차단돼. 그러니까 모든 감각기관을 다 차단하는데 인간을 넣어놓은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인간을 지금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밑에 나오잖아요. Visual, Auditory and Tactile 이런 것들에 있어서 환각을 보기 시작해. 무슨 말이냐면 니들 왜 인터넷에서 그런 실험 본 적 있지 않아? 굉장히 어둡고 좁고 깜깜한 방에 예를 들어서 365일을 거기서 살아야 돼. 365일 잘 버티고 나오면 니네한테 30억을 준대. 할 거야? 아니요. 할 거냐? 왜 안 해? 개꿀 아니야? 개꿀이잖아. 단 휴대폰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써. 이렇게 밥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 넣어주는 밥은 먹을 수 있겠지만 왜 안 해? 개꿀이잖아요. 365일 동안 어둡고 좁은 방에 갇혀가지고 1년만 버티면 30억인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왜 고통스러워요?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감각이 차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감각이 차단되면 인간은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미쳐. 여기도 나오잖아요. 인간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 수조에 가둬놓으니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환각을 느끼기 시작했어. 정신병자가 되기 시작했어. 이해돼? 정신병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as well as incoherent thought pattern.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했죠. 조용히 해라. 여기 coherent는 일관성이 있느냐. 요거 어휘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휘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일관성 없는 생각 패턴들이 보여져. 무슨 말이니? 정말로 정병 온다니까. 오케이? 응. 정병 온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실험과 또 다른 실험들로부터 우리한테 이 성격과 지성이라는 것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지속적인 입력이 가능하더라. 즉 여기 감각으로부터 지속적인 입력이 가능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어떤 감각을 깨울 수 있는 인풋이 필요하다는 거지.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성격이랑 지능을 준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 시청, 후, 촉각을 느끼면서 나의 성격과 지능이 형성된다는 거야. 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쌤 친구들은 이제 어린 아기들이 있으니까 아기들 촉감놀이 합니다. 님들도 했어. 유치원에서 밀가루 막 갖다 뿌리고 니들도 했어. 촉감놀이. 찰흙으로 똥 만들고. 맞지? 그런 거 왜 해? 전부 다 이런 지능 발달. 그치?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음악, 아름다운 클래식, 헤비메탈 말고 이런 아름다운 음악 같은 거에 많이 노출이 되면 조금 사람의 성격도 좀 온화합니다. 그런데 막 헤비메탈 같은 거 듣고 예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괴팍해지죠. 그치? 응, 그런 거야. 이해되셔? 네. 그 다음 3, 7. 3, 7 어렵다 하겠다 싶긴 했다. 우리가 뭘 주장할 때 있잖아.
설아 39번 내용 37번 내용 이해돼? 요거 뭔 내용이었어요? 뭔 내용이었어? 호주인들 대학 무상교육 이거밖에 기억 안 나지? 봐봐. 우리가 어떤 하나를 딱 주장하잖아. 그러면 그 주장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과 결과들이 섞여 있어.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잘 꼼꼼하게 봐라는 글이거든. 어떠한 결론이든 그 이유가 단 하나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짧게 말하더라도 실제로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연결된 거다. 그러니까 이유를 더 작은 전제들로 쪼개서 살펴봐야 된다. 자,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 모두 무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왜? 네? 왜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 그러니까 이 왜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 호주인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잖아요. 야, 호주인들 대학 교육 다 무상으로 해주자. 이것이 잘 교육된 국민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가 포함될 수 있대. 다시 말하면 이 국민이 교육을 잘 받으면요, 대체로 교육을 잘 받은 국민이 돈도 잘 번다라는 그것에 그러한 생각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말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분석해봤어. 아, 우리가 그냥 호주인들한테 대학 교육이 무료여야 한다라는 이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렇지 않다. 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교육 정책인 것 같죠? 그쵸? 근데 실제로는 교육 정책만 담겨있는 게 맞아, 아니야? 아니야. 교육 정책만 담겨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 호주인들을 잘 구워 삶아가지고 나라 경제에 이득을 얻으려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호주인들이 멍청한 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 옛날에는요, 우리 그 옛날 역사에서는 백성들이 좀 멍청해야 됐어. 그래야 멋대로 휘두를 수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정치 지도자들이 볼 때 자기들의 국민들이 멍청하면 하등 쓸모없어. 그냥 차라리 로봇을 쓰는 게 나아. 뭔 소린지 알지? 그러니까 AI와 맞설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인간들을 점점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 호주인들한테 무료로 대학교 무상교육을 해주자라는 이 말의 이면에는 일단 정치적으로 호주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싶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이용해서 나라의 경제에 돈이 됐으면 좋겠어. 나라 경제가 부흥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에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니야. 한 생각이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다각도로 살펴보는 게 중요해. 당연하다고 넘기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내용 혹시 어려운 거 있었니? 여기 마지막 부분이니? 쌤이 여기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한 부분 있고요. A complex interaction of many ideas and implications.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의 문장이 좀 어려웠을 건데 8번 문장만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While 뭐뭐이지만 the link between these two ideas and the conclusion 이러한 두 아이디어와 결론 사이의 연결이 might seem obvious 명백해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하는 말은 즉 한 생각의 하나의 결론 뭐랄까 두 아이디어와 그 결론 사이의 연결이 명백해 보일 수도 있지만
두 생각과 결론의 일치. 다시 말하면 하나의 주장을 단순하게 보는 것, 단순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야. 이것이 명백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추론을 한다는 이유가 뭐냐? 추론이라는 건 뭐냐? 왜 하는 거냐면 to avoid, 피하려고 하는 거래. assuming the obvious, 명백한 것을 가정하는 걸 피하려고 하는 거야. 분명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걸 피하고 싶은 거래. 추론은 자꾸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그치?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추론이잖아. 왜 물음표를 던져? 분명한 것은 없어. 분명하고 명백한 것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물음표를 던져보는 거야. 분명하다고 명백하다고 가정하는 것을 피하려고 추론을 한다는 거지. 뭐 함으로써? By carefully working through the connections, 연결점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between various ideas, 다양한 아이디어들 사이에 복잡한 연결을 잘 뜯어 살펴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추론했을 때의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왜 계속 물음표를 던지다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얽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도 당연하거나 분명한 건 없어. 호주인들에게 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해주자. 되게 뭔가 당연하고도 멋진 말 같죠. 아니, 당연히 나라에서 자기 국민들 무상으로 교육해줘야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 그런 건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무상급식이죠. 저 때는 돈 내고 먹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 글은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쪽에 힘을 실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자, 그 다음 이제 질문 받아요. 몇 번? 39, 21은 좀 이따 갈게. 네. 자, 39 갑니다. 이 39에서 제가 마지막 문장에 빈칸 나올 수 있다고 했었고, 일단 이거는 경제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 여러분. 돈, 현금의 가치와 금의 가치에 대해서 일단 나 무슨 경제 선생님 같네요. 왜? 현금은요,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금은요? 올라. 왜요? 왜? 주아야, 왜일까? 왜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까? 뭘까? 현금은 계속 만들어지고. 그렇죠. 찍어낼 수 있어요. 정부가 명령만 하면요, 돈 복사 싹 가능. 근데요, 금은 어때? 제한이 되어 있죠. 희소성.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데? 어이?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데 희소성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직접 찍어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왜? 정부가 항상 돈을 많이 찍어내고 싶어 한대. 왜요? 아이, 니네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봐라. 니네가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거지래.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 나라에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빚이 막 미친 듯이 있대. 그러면 그 대통령 일 잘한 대통령이야, 못한 대통령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통령이 자꾸 돈을 많이 찍어내려는 거야. 그래서 경제를 잘 살아 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게 인플레이션을 엄청 올리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대통령은. 이해돼?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찍어내고 싶어 해. 역사적으로 왕이든 현대 정치인이든 이런 놈들이 전부 다 그랬어. 그래서 돈을
자꾸 과하게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결국 일어나. 그러니까 일부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금이나 은같이 찍어낼 수 없는 걸 돈처럼 사용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한 돈이 3.65g쯤 될 거거든. 그 한 돈의 우리나라 시세가, 제가 좀 금을 좀 팔려고 돈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야, 나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금 팔아야 돼. 근데 금을 팔려고 제가 좀 시세를 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금 한 돈에 3.65g에 우리나라 지금 시세로 한 21만 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아니다, 한 돈에, 미안, 요거는 언제적 시세냐? 3.65g은 한 돈이 아니에요. 이 3.65g이 21만 원이고요. 한 돈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 요 정도 사이예요.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뭘 사려고 할까? 얘들아, 뭘 살래? 이 75만 원, 80만 원짜리 뭘 살래? 뭘 사야 되냐? 아이패드 하나 사러 간다 해요. 나 아이패드 사러 갔어. 가가지고 돈으로 75만 원, 8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금 한 돈을 내미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금과 은은 제한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은보다도 금이요. 금이 더 좋은 기준으로 여겨졌지. 그래서 우리가 종이 돈을 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 돈은 금으로 보장된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나 80만 원 쓰고 싶어. 그럼 한 돈 가지고 가가지고 교환. 오케이? 근데 핵심은요, 금이랑 종이돈이랑 바꿀 수 있어,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래. 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많이 찍지 못하게 한대. 옛날에 금을 돈처럼 쓸 수 없었을 때는요, 돈은 돈이니까 막 개 찍어냈어. 응? 근데 이제는 금을 사람들이 돈처럼 쓰기 시작하면서 금으로 거래를 하잖아. 그지? 자, 여기서 지금 해교 이해 안 된다. 봐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금의 총량이 그냥 예를 들어서 100돈이 끝이라고 해요. 100돈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금이. 근데 얘를 뭘로 교환을 해줄 수 있어? 돈으로 교환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알겠냐? 돈으로 교환해줄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막 갖고 가갖고, 나 금 한 덩어리로 바꿔주세요, 나 금 2돈으로 바꿔주세요, 나 금 10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금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어? 응. 금으로 교환을 안 할 때는 돈을 마음껏 찍어내서 뿌려버리면 되지. 근데 이제 돈이 금으로 교환이 되니까 금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돈을 마구잡이로 계속 무한으로 생성을 해도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 나머지 금으로 교환하지 못하는 돈은 전부 다 쓰레기가 되니까. 이해되냐? 바나나 껍질이랑 똑같은 게 되니까. 응?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40. 40.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썼지만 되게 쉬운 거거든? 자, 봐봐. 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생각해봐. MBTI로 가자. MBTI F손 들어. F손 드세요. 하나, 둘. 진짜? 우리 2명밖에 없어, F? 어쩐지 안 맞고 되게 각박해. 진짜 없어. 그럼 T가 나머지야? 전부 다? 둘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윤서 뭘까? 윤서 F일 것 같아? 그럼 윤서 깍두기. 자, 자, 봐봐. 쌤은 물론 시험 기간에는 쌤이 막 T 인간으로 변하긴 하지. 니들이 나의 속을 뒤집으니까. 니들이 나를 T 인간으로 바꿀 뿐인 거고, 저는요 원래 F 100% 인간이에요.
F 100% 인간이에요. 나란 사람 되게 말랑한 사람이에요. 니들이 나를 못되게 바꿔놓는 거예요. 감정만 가졌어 나는. 알겠지? 나는 감정만 있어. 그 다음에 우리 가윤이는 이성만 있어. 우리 가윤이는 감정이 없어. 이 두 사람이 뭔가를 생각해내면, 뭔가를 의사결정하면 이게 되겠냐? 감정 100%로 의사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망해요. 기분 좋아. 얘들아, 오늘 쌤 기분 너무 좋아. 그냥 지금 끝내 가자. 뭐 어떤 날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니들 오늘 12시까지 남아. 이렇게 하면 제대로 여기 남아있겠니? 그치? 그렇다고 또 감정이 너무 없어. 우리 가윤이가 이제 딱 선생님이 됐어. 애가 막 시험을 못 봐가지고 울고 있는데 왜 울어? 네가 공부 안 해서 시험 못 본 거잖아. 내가 공부하라 했잖아. 네가 안 했잖아. 누가 다니냐 그거.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이 어떻게 해야 돼? 조합.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봐봐. 감정과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가 지금 되게 중요한 분야래. 이 연구가 뇌과학이랑 연관지어서도 되게 중요한데, 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관찰하는 연구가 있었다는 거야. 자, 뭐가 먼저 손상이 됐어?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손상이 됐더니 이 사람이 이 결정을 잘 못하게 되더래.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감정이 손상되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너무 이성적으로만 판단을 하려고 해서 감정이 빠진 채로 뭔가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야. 이 말을 또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 감정이 손상됐어. 그래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걸 잘 못하게 됐어. 이를테면 감정 중에 조금 강력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예로 들면 좋을까? 슬픔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손상되면 어떨 것 같아? 우리가 슬픔을 못 느끼는 채로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럼 뭐 이런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연차 써야 돼? 나 나중에 롯데월드 갈 때 연차 쓸 건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걔 미쳐가지고? 뭐 극단적인 거지. 내가 너네한테 쉽고 재밌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손상되면 뭔가가 결정이 어긋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좋은 결정은 감정과 이성적인 생각이 함께 작동할 때 만들어진다. 이게 쌤이 요지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가 이제 또 너네들을 빡치게 하는 거지. 전통적인 경제학과는 다르대. 자, 잘 봐. 좋은 결정은 감정과 이성적인 생각이 함께 작동할 때. 근데 여기서는 감정에 좀 더 포인트를 둔 거야. 감정에 포인트를 둔 거야. 이성적인 생각이 베이스인데 감정 되게 중요해 라고 5번 문장에서 말한 거야. 그런데 6번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경제학과에서는 감정을 뭐로 봐? 방해 요소로 본다는 거야. 경제학과잖아. 경제 영역은 감정이 들어갈 틈이 없죠. 예를 들면 은행에서 나 대출해 주는데 아이고 돈을 너무 많이 못 부셔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남들보다 2천만 원 더 빌려드릴게요. 이거 돼? 안 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 경제학과에서는 감정을 방해 요소로 봐요. 오히려 감정 없이 냉정하게 판단하면 이게 뭐야? 이성적 판단이잖아. 그치?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결정이에요 라고 하는데 근데 한 번 더 뒤집어. 근데 실제 연구 결과는 뭐? 감정이 또 중요하대. 알겠어?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감정이 중요하단 거야. 이성도 중요하지만. 됐지? 네. 또 21번. 21번 마지막인 거죠? 이제 힘들어. 질문 그만해. 21번.
36번 해주시면 안 돼요? 36번요? 네. 36번이 또 뭔데? 36번이 뭐였어? 36번? 36번? 왜? 36번은 어렵지 않잖아. 약간 헷갈려요. 뭐가? 5번이 약간 왜 이렇게 뜬금없게 응? 봐봐 얘들아. 옛날에요. 옛날에는요. 우리한테 기록 매체가 없었을 때는 무조건 말로 이렇게 이야기나 노래나 기술을 가르쳤지. 근데 글로 기록하는 문화로 가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 왜냐면 기록을 할 재료가 없었거든. 돌이나 점토판에 글을 새길 수는 있었지만 깨지고 무거우니까 못 갖고 다녀. 나무에다가 글을 썼더니 다 갈라지고 썩어버려. 벽에다가 그림 그렸더니 움직여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종이의 발명 덕분에 우리가 글로 기록하는 이 문화가 생겼다는 거지. 왜? 왜 이거 어렵게 느끼지? 그럼 너네 이제 앞으로 종이에다가 쓰지 말고 돌이나 점토판에다가 필게. 네. 아니면 이거 나무 책상 이거 상판 띄다가 여기다가 써갖고 갖고 다녀. 그럴 수 없잖아. 아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괜찮네. 그래. 뭐지? 그러니까. 36번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어렵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저 21번도? 200은 뭐였더라? 민서야, 돈 얼마나 있었으면 좋겠냐? 그 많이 구체적으로 딱 얘기해봐. 3억. 3억? 영훈아, 너 얼마 있었으면 좋겠어? 줘봐라. 줘봐라. 사람은 전부 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하는 기준이 달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은 가진 돈의 양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과 실제의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누군가는요 월급이 300만 원이어도 와우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요 월 300이요? 아니요 저한테 나가 주우라는 건가요? 저는요 월에 3,000원 벌어야 되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내가 바라는 것과 실제로 가진 것의 차이에 따라 달라져. 그 얘기야. 그래서 바라는 게 너무 크면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월 3,000 무조건 벌 거예요. 저는요 진짜 월 3,000 못 벌면 진짜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아이가 실제로 월 500만 번다고 해봐. 월 500도 잘 버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족 못해.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웃겨. 원래 바라지도 않았던 거는 그냥 없어도 아쉽지 않아요. 응? 뭐 예를 들어서 애플워치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없거든요. 그런 거 없어도 저 아쉽지 않아요. 그냥 살 수 있어. 근데 왜 우리 그런 병 있잖아. 애플병이라고 해가지고 사야 끝난다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16을 사고 17이 나오긴 했지만 예를 들어 제가 이 아이폰에 미친 사람이라고 치면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종을 사겠죠? 그게 나의 원하는 바니까. 근데 만약에 와우 아이폰이 막 20쯤 돼가지고 막 개 미쳤어. 막 이렇게 막 접혀. 아이폰이 막 개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접혀. 너무 멋있어. 너무 예뻐. 너무 화려해. 근데 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못 사. 그럼 그때 사람은 성질 난다 이거야. 왜? 욕망이 만족이 안 되니까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사람마다 이 정도는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만큼을 기대하게 되는 거래. 안 어렵잖아. 유후. 이제 그만한다.